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내려놓음이나 쇠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노년이란 지혜의 정점에 선 존재이며 공동체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창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규율뿐 아니라 노년만을 위한 철학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노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 지켜온 10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끝까지 궁금해하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호기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아 세상을 끊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것을 더 열렬히 알고 싶어 했죠. 이제 다 아는 나이라는 말 대신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군이라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년에 라틴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네. 그러니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을 이유도 없지. 그에게 있어 배움이란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젊음의 정체였습니다. 나이는 몸을 늙게 만들 수 있지만 호기심을 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하나를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말은 그의 지혜의 출발점이자 노년으로서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젊은이의 말에 귀 기울였고 자신이 모르는 주제에 대해선 메모를 하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관심 없어라는 태도는 없었죠. 오히려 그건 나도 좀 알고 싶군이라는 자세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궁금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2계명, 추억에 갇히지 말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과거를 품되 그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추억은 꺼내어 볼 수 있는 보물이지 머물러 살아야 할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올로 귀족은 늘 젊은 시절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거리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나의 근육이지만 오늘은 나의 심장이다. 노년의 삶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추억을 계속 반복하는 삶은 정체된 물과 같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것을 보며 감탄했고 시장의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열려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노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만 사는 이는 현재를 잃는다. 그에게 노년이란 과거를 자랑하는 시기가 아니라 현재를 더 정밀하게 살아가는 예술이었습니다. 당신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10년 전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오늘 마주친 사람인가요? 추억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해선 안 됩니다. 과거는 품고 오늘은 살아내십시오. 제3계명, 자녀의 삶을 대신 살지 말라. 로마 시대의 노년은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한 장군은 아들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단 한마디도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일요일이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고 질문이 오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젊은 시절 했던 실수 하나를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나는 내 실수를 너에게 넘겨주고 싶진 않다. 다만 너의 실수를 통해 삶을 배우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세네카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의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 항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는 양육을 통제나 주입이 아니라 신뢰로 본 철학자였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분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란 또 하나의 독립된 삶입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그들도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제4계명, 손을 움직여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사고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무겁게 할수록 몸을 무겁게 만들지만 손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볍게 풀린다는 것을 체득한 이들이었습니다. 한 조각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돌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도 굳는다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작은 조각이라도 손으로 만들며 삶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완성된 작품보다 진행 중인 조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세네카는 행동 없는 사색은 병든 자의 독백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정리하고 작은 나무를 다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휴식의 시기가 아니라 손끝으로 자신을 다시 조각해내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움직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후계명 몸보다 마음을 단련하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몸이 점점 느려진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깊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외형의 쇠락이 아니라 내면의 결을 세밀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노병은 정기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며 천천히 걷지만 그의 글에는 날카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합니다. 내면의 정신을 단단하게 가지면 어떤 외부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몸은 쇠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그 반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로마 철학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나요? 분노인가요? 연민인가요? 노년의 철학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제육계명 시간을 다스려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시간이 남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더 깊이 다루는 사람들만이 참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들은 아침을 해처럼 맞았고 저녁을 달처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한 법률가는 은퇴 후에도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는 새벽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필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애써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재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보낸다. 노년의 하루는 길면서도 짧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2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계의 바늘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이 흐르는 강입니다. 제7계명 몸을 천천히 써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젊었을 때처럼 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세심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쁘게 걷는 대신 천천히 관찰했고 무리하게 들기보단 오래도록 쓰는 법을 택했습니다. 한 은퇴한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힘은 젊을수록 크지만 오래가는 건 무리하지 않는 손이다. 그는 여전히 도구를 다뤘지만 망치질보다 기름칠을 더 많이 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늙는다는 것은 생명을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얻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깨의 결림, 무릎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을 천천히 써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걷는 노년이야말로 진짜 강인함입니다. 제8계명 감정을 늙히지 마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육체의 노화보다 감정의 노화를 더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눈가의 주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의 굳음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년 늙지만 사랑하는 감정만은 날마다 새롭다. 그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쓴 시처럼 정성껏 단어를 골랐습니다. 키케로는 노년은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난 항구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람이 전혀 없는 바다가 아니라 여전히 잔잔히 흔들리는 지혜의 감정이 깃든 바다였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눈, 때때로 울컥하는 울음.
이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마저 늙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제국의 웃음을 잃지 말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진지함 속에서도 웃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품격이란 위엄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받아들이는 여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연극배우 출신 원로는 동네 꼬마들에게 연극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며 매일 웃었습니다. 나는 젊은 날에는 무대를 지켰고 지금은 웃음을 지킨다. 그는 무대가 사라진 자리에서 웃음을 예술처럼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무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상처를 지우는 무기였습니다. 웃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의 깊이이며 인생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웃는 순간 그 웃음은 곧 지혜가 됩니다. 제10계명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어라. 로마 시대의 노년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긴 연설보다 조용한 습관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매일같이 쓰레기를 줍는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는 아이들은 그를 따라 하나둘 손에 봉투를 들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하지 말고 행하라. 말은 의심받지만 행동은 존중받는다. 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가르침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묵묵히 살아낸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없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노년들의 삶의 철학이자 지혜의 정수입니다.